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온통 눈 세상이 됐습니다.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기온도 뚝 떨어졌는데 이럴 때 주식, 증시, 시장이 좀 따뜻했으면 좋으련만 오늘도 양시장은 모두 다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같이 얼어붙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과연 좀 우리 마음을 다시 데워주고 그리고 우리 계좌를 녹여줄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률, 김민성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계속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은 그 두 가지의 섹터로 변압기와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안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안건은 바로 변압기입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님이 체크를 해주신 건데 계속해서 상반기 동안 주목을 받고 약간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송률 매니저님, 지금 온도차가 조금씩은 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거죠? 예, 변압기가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어온 게 언제부터냐면 22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체 수요랑 맞물리면서 거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이 전망 때문이었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압 대형 변압기 수출 데이터가 나와져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의 금액은 6억 7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요 시장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부터 전체 수출량의 33%를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미국의 수출량이 2억 2,30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국가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약간 생뚱맞은데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네옴시티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원전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네옴시티에도 지금 이제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만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장으로 유럽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초대형 변압기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매년 8.6%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엔 좀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유럽에는 수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수출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심엔 당연히 미국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 지금 교체 수요 25년이 도래했다는 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변압기 같은 경우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독일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두 국가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독일 애들은 납기를 잘 안 지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지금 이제 납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글로벌 판매량 40% 증가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AI가 붙는 종목들에 굉장히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변압기도 AI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1월 들어서 30%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두 자릿수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온 옥 종목들은 무엇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일진전기와 재룡전기입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예, 일진전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전선 관련주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체 100% 중에 매출 비중 85%가 지금 전선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15% 정도가 중전기계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초대형 대형 변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인데 작년 말에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에다가 4,300억 규모 초대형 변압기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당장 뚝딱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한 개를 만들더라도 2년 정도가 걸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부와 가치 산업이다.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중전기기를 운영하는 사업부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변압기 수주 잔고만 봤을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 이미 쌓아놨습니다.
나타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변압기만 놓고 봤을 때 5년치 일감을 쌓아뒀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에도 지금 이제 주 전력청이랑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죠.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2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약간 저점일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전기 먼저 만나봤고요. 일진전기와는 다르게 변압기 쪽의 매출이 거의 100%인 재룡전기 이번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멘텀이 얼마나 명확하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변압기에 대한 좀 사이클은 한 번은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AI 인프라 쪽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의 100%가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인프라 확대 그리고 수주에 대한 잔고가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재룡전기는 빼놓지 않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AI 인프라가 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단기적인 조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길게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기 기한이 좀 지연이 되기도 하고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멘텀이 조금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고 다른 쪽에 대한 모멘텀이 또 강하게 부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좀 적은 상태에서 좀 차익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빠지지 않고 단기적인 바닥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AI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고 있을 때 바닥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를 좀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공통점이라면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신규 진입의 매력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기존 주주들 또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야기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일진전기 토론박부터 입장해 보시죠. 네, 지금 일진전기는 중전기와 함께 전선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력기기와 전력 케이블, 제작과 생산을 가능한 세계 유일한 기업이다. 1등 전기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JP모건은 9일 연속 대량 매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개미와 기관이 받아도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답답하다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골이 깊으면 봉우리도 높은 법, 머지않아 하락 이상의 반등이 옵니다. 갑자기 하락을 했으니 더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 남겨주셨네요. 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내용이 있는데요. 24,000원까지는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위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라는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포트가 있었다고 하는데 견조한 수주가 확인됐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이 수주 무려 전년보다 84% 더 많은 잔고를 채웠다고 하네요.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도 확인해 볼까요? 네, 신공장 증설 다 된 거 맞죠? 수출이나 실적은 언제쯤 반영될 거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홍성 2공장 이미 가동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언제쯤 나오게 될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시죠. 그럼 이어서 재룡전기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주가 낙폭이 너무 크다. 자사주 소각 좀 해라 라고 하는데요. 오늘 너무 아쉽게도 4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주주 좀 챙겨라 라는 외침이 이렇게 있었고요. 또 HD현대 일렉트릭과 실적 별 차이 없는데 시총은 2의 5% 수준이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분을 그렇게 사들였는데 주가는 더 내렸다. 지금 최근에도 5.1%에서 6.1%로 이 지분이 확대가 됐는데요.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돼서 속상하다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또 전통 있는 남북 경협주인데 오늘 왜 소외됐냐 이런 내용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더 자세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향후 신규 수주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주가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해결해 보시죠.
자, 먼저 일진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장 증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기대감 내비쳐 주셨고, 그리고 24,000원까지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뚫으려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함께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신공장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완공이 됐고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변압기 사업 부문 쪽에 수주 잔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전사 수주 잔액을 봤을 때는 한 2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변압기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중전기기 쪽이죠. 한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중전 부문만 봤을 때는 5년치 일감이 쌓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공장 증설하면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수주 잔고가 쌓였을 때 빠르게 일감을 해소하면서 매출에 인식될 수 있는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완공에 대한 우리가 추후에 어느 정도 기대감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24,000원대 매물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24,000원대 같은 경우는 단순 매물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21선 저항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입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원대부터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흘러내렸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 쪽 수주 잔고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미국 주 전력청이랑 수출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감도 더해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차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연말이고 지금 저희 급하거든요. 지금 수익률 안 나와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중요한 구간이 있어요. 지금 이제 3만 원대 보여주시는데 조금 더 저는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24,000원 위죠. 26,000원 목표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6,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16,0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룡전기로 넘어와서 네. 수주가 부족해서 큰일이다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앞에서 송길 매니저님께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변압기는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찍어내듯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주가 굉장히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이게 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납기 지연이 되거나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주만 쌓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취소가 된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려감에 좀 주가가 밀리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당한 수주를 잘 쌓고 나서 여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속도를 좀 꾸준하게 팔로우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올해는 급하게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에 대한 수주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은 지금 주가도 충분히 더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상승 여력도 중요하겠지만 빠지지 않을 그 위험성,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텐데 앞서서 뭐 쌍바닥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쌍바닥이라고 시기엔 너무 좀 단기적이고 위에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한 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을 찍어서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를 지지하는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여파라든지 어떤 이슈 때문에라도 여기를 쉽게 깰 수 있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단순히 좀 강한 지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심리선으로 이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고요. 여기 구간을 강하게 버틸 거다라기보다는 여기를 깨면은 패닉셀이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전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박스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대 잡고 이제 대응을 해서 박스권 상단으로 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이탈하는 3만 좀 여유 있게 잡으셔서 3만 9천 원대 잡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룡전기에 대한 목표가와 손절가 하단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